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유튜브 잉글리시의 데비입니다. 우리는 왜 평생 영알못인가? 빠밤. 네, 정말 왜 우리는 평생 영어 공부를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쵸?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그런지, 왜 우리가 영어 공부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지 또한 어, 외국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왜 못 알아듣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케이? Let's get started. 첫 번째로 우리가 다뤄볼 얘기는요. 한국말로 생각나는 순서를 영어 순서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문을 하나 들어봤는데 이 커피숍에서 친구를 만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커피숍이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커피숍이 먼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친구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my friend 네, 만날 거야 그러니까 mee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좀 꽤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쵸?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커피숍에서 친구를 만날 거야 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영어는 그런 순서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커피숍에서 친구를 만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영어 순서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영어 구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영어 구조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문장 구조는요. 우리가 주어를 먼저 써야 됩니다. 주어라고 한다는 건 우리가 많이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주는 여기서는 주인 주자라고 해서 이 문장의 주인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먼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를 먼저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부분은 좀 옵션인데요. 내가 뒤에 어떤 내용을 쓸까 말까는 이 앞에 있는 동사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가 좀 차지할 수 있는 많이 들어본 게 바로 이 목적어라고 하는 애가 있고 또는 뭐 보어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런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이렇게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주어 정도 아니면 동사 뒤에 이제 목적어는 뭐 또 을을이다 뭐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 보어는 도대체 뭔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해야 될 부분이 뒤에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써야 되는 자리가 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기 파트를 이제 좀 부수적인 파트라고 해서 우리가 부사 파트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부사 파트인데 거기에 많이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장소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좀 얘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장소가 먼저 나오는 순서가 돼요. 그래서 장소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보통 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얘기를 해주면 참 사람들이 또는 외국 사람들이 이제 듣기에 얘가 이건 나중에 나오겠구나라고 좀 어느 정도 알아듣겠죠. 그쵸? 그리고 이 사람은 주어를 먼저 얘기할 거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말처럼 바로 생각하는 부분을 바로 이렇게 내뱉는다면 좀 문법에 맞지 않게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소하고 시간 안에 그 사이에 이 부분에 좀 옵션이 또 어느 정도 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내가 넣고 싶은 상황이 있는데 바로 이제 뭐 수단,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그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아니면 방법, 시간.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장방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 정도도 어느 정도 기억을 해주신다면 네, 영어를 좀 어느 정도 구조에 맞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이 한국말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러면 좀 채워볼까요? 정확하게 어떻게 쓰는지. 그러면 지금 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피숍이 이거 언제 있어요? 어디에 써야 되는 걸까요? 맨 앞에 써야 될까요? 아니지 않을까요? 그쵸? 그리고 친구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친구가 주인공일까요? 여기에는 지금 한국말에는 이 주인공이 없어요. 뭐 누가 뭐 사람들이 뭐 이런 주어가 이제 언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한국말은 이런 상황들을 많이 생략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좀 귀찮으니까 그쵸?
그거를 좀 꼭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뭐 I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I나 위를 골라서 뭐 내가 그렇다 그러면 I를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동사 파트를 이제 고르신다고 했는데 그 동사는 뭘 써야 될까요? 여기서 만날 거야 라고 하죠. 이게 이제 액션을 한다고 얘기한다 보니까 만난다로 얘기를 하는데 그 만나는 것들 중에 이 만날 거야 라고 할 때 이 날이 있잖아요. 그쵸? 그때는 미래적인 표현을 좀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will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동사 파트는 will meet. 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을이라는 파트가. 그게 바로 이제 친구를 나타낸 거겠죠. 그래서 친구를 우리 뭐 어떤 친구입니다. 여기 보니까 my friend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my friend.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틀려하는 그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얘기할 때 바로 써야 될 게 이제 장소를 써야 되는데 장소도 그냥 커피숍 이러면 안 되거든요. 커피숍만 얘기한 거지 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에서를 나타내는 at 그 다음에 커피숍도 이제 하나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를 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여기서 방법이나 시간이 언급돼 있나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한국말로 맨 앞에 이 처음에 한국말 얘기할 때 이 상황이 내일 이런단 말이에요. 내일. 그럼 내일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맨 처음에 물론 tomorrow 써도 되지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간 부분을 좀 나중에 쓰는 버릇을 좀 해두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을 좀 듣고 싶다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tomorrow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문장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I를 한번 이용해 보죠. I will meet my friend at a coffee shop. we를 이용해 본다면 We will meet my friend at a coffee shop. 내일까지 해볼까요? Tomorrow.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좀 다른 문장 하나 갖고 얘기해 볼까요? 또 다른 예문을 들어보자면 내일 7시에 버스를 타고 영화관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말이 내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7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순서는 버스를 타고 간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디 자리에 들어갈지. 근데 한국말은 버스를 타고 내일 7시에 이렇게 얘기도 맞잖아요. 그쵸? 근데 영어는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좀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영어를 말하는 이제 초보 수준이다 보니 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팁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주인공이 없다 했잖아요. 지금 한국말은 주인공을 많이 뺍니다. 뭐 얘기하는 거 주인공이 뭐 알아서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간혹가다 원어민들도 이 주어를 많이 빠뜨려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직 우리는 또 초보자니까 비기너니까 네, 습관을 좀 들여야 됩니다. 좀 촌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누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아무래도 내가 영화관에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좀 더 어울리겠죠? 그러면 I를 먼저 써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동사가 어딘가요? 갈 거야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또 보니까 시제가 어때요? 과거인가요? 아니면 현재인가요? 아니면 미래인가요? 그래서 미래를 표현하는 거겠죠? 이것 또한. 그래서 위를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 있습니다. 갈 거야 어떻게 해요? go 이렇게 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자리에 이 사이에 뭐 목적어가 들어간다, 뭐 보어가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필요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뭐 을류를 뭘 사 먹을 거야, 아니면 내가 요리를 할 거야, 뭘 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우리는 방금 말씀드렸던 장방시가 진행이 됩니다. 좀 장소를 먼저 생각하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영화관도 영화관으로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to를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영화관이 또 한 곳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를 하나 또 쓰십니다. 아까 커피숍처럼. 그 다음에 영화관은 영어가 굉장히 또 용어들이 많은데 그 중에 또 생각나는 게 이제 theater 하나 있네요. theater. 그렇죠? theater 이렇게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을 나타내는 게 있을까요? 여기서? 방이 아까 뭐였죠? 방법. 그죠? 방법인데 어떤 방법? 수단을 또 쓸 수가 있어요. 수단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보니까 또 떡하니 있네요. 버스를 그러면 우리 버스로 이렇게 또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by를 넣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y bus.
그 다음에 또 뒤에 마지막에 시간이 있나요? 시간이 두 개가 있는 게 보이네요. 이렇게 하나, 1번의 시간, 그 다음에 2번의 시간. 보통 1번, 2번 중에 어떤 걸 먼저 써야 되냐면 우리 한국말은 좀 큰 걸 먼저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일보다 우리가 7시를 비교했었을 때 내일이 조금 더 이제 큰 범위에 있죠. 근데 영어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주소도 굉장히 작은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뭐 서울시, 부산, 광역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는 먼저 그 아파트 번호부터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뭐 US, 뭐 캐나다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 작은 것부터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도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보면 뭐예요? 7시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7시도 7시 애가 또 필요하니까 at 7. 그 다음 내일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tomorrow 이렇게 또 얘기가 됩니다. 이게 문장을 만드는 거 되게 쉽네요. 그죠?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I will go to a theater by bus at 7 o'clock tomorrow. 꼭 따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I will go to a theater by bus at 7 o'clock tomorrow. 네, 잘 따라하셨어요. 꼭 말로 좀 내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다음에 우리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한다고 하는 특히 이제 듣기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어떤 걸 좀 많이 이용하시죠? 미드가 이제 미국 드라마를 조금 줄인 거죠. 또 영국 드라마를 줄인 거고 또 영국 영화 또는 미국 영화 같은 장면을 좀 많이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그걸 보시는 건 좋긴 좋은데 제가 지금 한국말 보여줬죠? 영어 자막이 필수죠. 오 마이 갓. 영어 자막이 필수죠. 이거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요. 제가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걸로 너무 공부를 오랫동안 하지만 생각보다 그 들인 시간에 비해서 리스닝이 많이 안 느는 것 같아요. 근데 이유를 좀 이제 파헤쳐 보니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문제가 자막이었습니다. 아니 뭐 자막을 보면서 공부하는 거 도움이 된다고 그러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건데 저는 자막을 보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요. 그거는 스피킹이나 어떤 단어 외우는 거에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스피킹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무슨 얘기 했는데 저거 따라야지 이건 맞거든요. 근데 리스닝이 늘지 않아요. 근데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리스닝이 늘 것 같아서 저는 영화를 봅니다라고 하는데 자막을 좀 켜고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까? 라고 이제 처음엔 반응하는데 이게 결과적은 안 좋죠. 이유를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유 해결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일단 뭐 영어 자막 또는 뭐 어떤 걸 또 많이 보세요. 한국 자막, 한글로 되는 자막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니터 하나 볼게요. 이렇게 모니터를 딱 보고 나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옛날에 영어 공부한다고 좀 했었을 때 뭘 봤냐면요. 진짜 옛날 거예요. 그 프렌즈라고 하는 또 시리즈 있죠? 이제 좀 요즘은 좀 많이 늙으셨는데 거기에 나오신 배우분들이 그 프렌즈라는 것을 좀 보면서 좀 공부를 좀 해보겠다고 또 깜짝깜짝 그러는데요. 그때가 한 제가 뭐 사회 초년생 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옛날에 그 뭐야 케이블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케이블에 뭐 OCN인가 그런 데 있는데 옛날에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무래도 캐나다에 살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이 방영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또 이제 뭐 물론 영어로 얘기하긴 하는데 더빙은 그 시대 때는 아니었고 자막이 이렇게 또 한국 자막도 아주 편리하게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저희 엄마와 함께 한 2년 정도 본 것 같아요. 2, 3년 정도. 저희 엄마 영어 한마디도 못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도 영어를 저도 당연히 못했었고요. 이 내용이 너무 재밌고 궁금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그 자막을 보는 것에 좀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이거 3이 아닌데
그 우리 귀 모양 한번 그려볼까요? 귀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게 좀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귀를 좀 사용할 수 있겠냐고요, 그죠? 그게 아니라 우리 눈을 움직일 거예요. 이 눈이 다 이렇게 갈 겁니다. 눈이 이렇게 가니까 아무래도 좀 리딩 실력이 조금 더 더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막을 보면 좀 리딩이나 아니면 아까 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스피킹 실력 이거를 조금 초점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한다면 저는 뭐 추천해 드립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나쁜 방법 아닙니다. 하지만 리스닝은 눈 움직이기 바빠가지고 귀가 언제 움직일지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글 자막 어떤 영어 자막이 돼 있는 부분을 좀 처음에 뭐 물론 재밌는 어떤 영화가 나오면 재밌으니까 한번 봐라라고 누군가한테 추천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추천 받은 걸 갖다가 좀 한번 들어보려고 하니 너무 어려운 거죠. 하나도 못 알아듣겠으니 그냥 영어 자막이라도 볼까 위안을 삼습니다. 영어를 좀 보는 거니까. 근데 영어를 봐도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한글 자막하고 같이 볼까? 또 같이 보겠죠, 그쵸? 근데 이제 결국에는 나는 귀를 움직이지 않고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다면 그냥 보세요. 근데 그 보는데 이 한글 자막하고 영어 자막은 나의 그냥 유의용으로 생각을 하시고 공부용으로는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를 한 게 아닙니다.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 재밌게 우리가 예능 보듯이 재밌게 그냥 보시는 걸로 만족을 하시고 공부용은 진짜 공부를 하실 거면요 좀 쉬운 애니메이션이나 좀 아기들이 보는 거 있잖아요. 아기는 아니더라도 뭐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에 있는 그런 영어를 좀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나 이런 거 하이틴 드라마도 좋아요. 뭐 젊은 근데 그것도 되게 엄청 어렵던데 뭐 이렇게 고등학생 뭐 어떤 삶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저는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리스닝을 굳이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그 자막 없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귀가 뚫려요. 많이 들어보시고 저는 한 10번 이상을 또 이렇게 짧은 거 있잖아요. 짧은 거. 그 10번 이상을 조금 좀 많이 들어보시고 그 대신 10번을 들으려고 하니까 좀 하나당 좀 그 긴 내용이 담겨 있는 건 조금 무리겠죠. 그래서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내외에 있는 어, 그런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를 추천합니다. 그래요. 일단 공부를 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좀 그런 거 잘 못 찾겠어요. 저는 좀 가지고 있는 건 제가 뭐 토익이나 아니면 뭐 토플이나 뭐 탭스 뭐 이런 걸 좀 많이 책을 사놔서 그런 음원을 가지고는 좀 활용 못 할까요? 근데 네, 그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요. 근데 너무 조용한 곳에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외국인하고 뭐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조용한 데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조금 이렇게 시끄러운 차도 지나가고 뭐 사람도 다른 사람 옆에서도 어, 대화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너무 깔끔하게 좋은 음질로 그렇게 음원을 듣는다면 진짜 실생활에서 들을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그 케이스입니다. 제가 옛날에 시험 공부하겠다고 열심히 들은 게 이제 외국인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엄청 힘든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음원을 가지고 집에서 하시지 마시고 약간 커피숍이나 좀 시끄러운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나가셔서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그렇게 들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외국인 친구 많이 사귀면 돼요. 어, 마이 갓. 네. 뭐 정답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 많이 있으면 뭐 영어 잘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영어 잘할 수 있어요. 네, 좋은 방법 중에 하나긴 하죠. 친구들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한계에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대화를 이제 하루에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볼까? 친구를 만납니다. 또 오랜만에 만나요. 또 자주 못 만나주죠, 저를. 그래서 이 대화를 이제 얘기를 해요. 대화를 얘기하는데 이제 대화 속에서 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이거는 접니다.
좀 그림을 못 그려서. 네, 접니다. 네, 이거가 좀 비슷하죠? 그죠? 예,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제가 어떤 주제를 항상 얘기할까요? 외국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 잘 지내냐면 How are you 얘기하고, 또, 뭐, 여태 잘 지냈니? 뭐, 지난 주말에 뭐 했어? 너 밥 먹었니? 우리가 평소에 그냥 친구들이 얘기하는 주제를 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 별로 물어볼 것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요. 저까지는 좋은데, 외국 친구입니다. 코가 높고. 외국 친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갑자기, 저 진짜 싫어합니다. 갑자기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질문하는 거. 좀 친해졌거든요. 그 친구가 좀 친해졌는데, 그 친구가 어떤 기사를 봤는지,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좀 일을 좀 많이 하느라고 별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북한이 그냥 그러다가 말든가, 그쵸?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김정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어떻게 너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솔직히 물론 뭐 단어를 뭐 껴맞춰서 얘기해볼 수는 있죠. 근데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좀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한국말조차도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라는 게 조금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가 그 기사를 좀 안 봐가지고 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은 어 다른 나라에나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정세나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만큼 한국 사람들은 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을 못 가지게 되죠. 아무래도 우리가 먹고 살기 좀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어 나중에 이제 제 학생들이 얘기해 주기로는 영어는 어느 정도 그냥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이게 깊게 들어가면 주제에 들어가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영어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자기의 어떤 상식적인 것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또 학생들한테 좀 추천하기로는 물론 영어하고 자기 모국어나 아니면 이거 아이디어를 내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좀 조언을 해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식적인 면도 좀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외국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내가 좀 주도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좀 집에서 공부를 하고 좀 연구를 좀 하고 외국 친구들 만날 때 내가 좀 이끌어가는 그 예를 들자면 내가 오늘은 좀 패션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내가 좀 조금 자신 있어 내가. 그래서 뭐 컬러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뭐 옷 스타일의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옷 종류들도 뭐 바지 종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반바지는 영어로 뭔지 아니면 뭐 청바지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런 것도 종류별로 한 얘기를 준비를 해서 그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좀 주도적으로 설명한다면 그렇다면 또 바로 또 생각이 안 날 거니까 이제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표현이 뭔지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또 표현들이 또 쫙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자세히 좀 한번 이렇게 알아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그래서 친구들과 만나서 그런 걸 좀 주도하에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은데 그래서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한 친구라도 좀 제대로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나서 좀 깊게 얘기할 수 있는 좀 연습을 좀 하는 게 영어 공부에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를 자주 만나고 그냥 놀기 바쁘고 먹기 바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조금 진중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방향을 좀 틀어서 좀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네 번째는 단어 문법을 먼저 해야 돼요. Oh my gos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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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단어 문법을 먼저 해야 돼요. 네. 이것도 막 먼저 하기보다는 좀 이거를 그래 하긴 하는데 너무 완벽하게 100%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지풀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법책들이 우리가 챕터마다 뭐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쵸?
문법을 먼저 공부하는 뭐 유닛 1, 뭐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이제 그레마뉴즈 또 국민책이죠. 그 책을 또 공부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다가 느낀 게 옛날에는 그 공부를 하다가 처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문제를 풀어야 되나? 그래요. 문제 풉니다. 아이고야 또 많이 틀리네 하면서 또 왜 까먹지? 이렇게 하면서 또 절망적으로 마음으로 또 이제 문제 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또 한두 장, 또 한 장에서 한 다섯 정도 풉니다. 그래서 오늘 좀 공부 좀 했네 하면서 또 접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또 이제 공부하고 또 하기 싫은 거예요. 또 이제 6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좀 오늘 쉬자 하면서 또 넘어갑니다. 그러다 또 시간을 끌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책을 완성을 못 하죠. 그래서 이 목적이 너무 커서 그래요.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너무 길고 많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하다 보면은 우리도 맨날 다이어트 하면 하루 이틀 좀 하다가 또 그만두잖아요. 그지? 그거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계획을 좀 짜시는데 이제 하루는 예를 들자면 단어를 좀 뭐 몇 개를 내가 선정을 합니다. 뭐 한 10개를 선정을 할게요. 외우다기보다는 이제 10개를 선정하시고 근데 문법은 오늘 뭐 예를 들어 지금 일과에서 배웠던 뭐 현재 시제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 현재 시제를 갖다가 이제 요 배웠던 단어를 갖다가 조금 이제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틀려도 좋아요. 이런 것들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또 만드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또 이제 말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스피킹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스피킹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내 목소리를 좀 녹음도 한번 해보시고 리코딩 목소리도 한번 내 목소리 좀 약간 오글거리지만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좀 발음이 좀 어떤지 그 다음에 리코딩이 끝나면 또 그걸 갖다가 또 이제 다음에 두 번째 날에 이 배웠던 이거 있죠. 그죠? 10개도 배웠고 뭐 현재 진행도 배웠고 이런 것들 또 활용해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또 10개 또 단어 10개 또 선정하세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또 현재 시제 끝났으니까 과거를 한번 또 써보시는 거예요. 그냥 뭐 공부라기보다는 좀 활용해서 많이 만들어 보시고 말로 많이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 좀 재미가 붙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을 먼저 다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공부한 결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극복해 보시고 그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여태 우리 좀 뭐가 잘못됐다라고 혼나기만 했죠. 그래서 그 왜 또 우리가 또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서 영어를 못하는지 그거를 좀 분석해 봤습니다. 또 이거는 또 어디 그런 미디어 매체에서 어떤 한 분이 나와서 좀 어떤 그 분석 결과를 좀 소개해 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그쵸? 이 한국어, 일본어, 그다음에 중국어가 중간에 있고 그다음에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 일본어를 어 이렇게 묶어두냐면 이 한국어 많이 들어보시니까 한국 사람이 좀 일본어를 공부하기에 조금 쉽고 또는 뭐 반대로 일본 사람이 한국어 배우기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약간 소리도 약간 비슷하게 쓰고 있고요. 또 공통적으로 우리가 한자가 조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소리도 그렇고 비슷하고 또는 문법이 또 관건이죠. 문법이 거의 100% 맞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슷하다 보니까 배우는 게 그렇게 이거를 익숙해지기까지가 시간이 그렇게 소요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반면에 이 영어는 보통 우리가 좀 세계 공통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 특히 이제 독일 사람이 영어를 배운다. 아니면 프랑스 사람이 영어를 배운다. 아니면 스페인 사람이 영어를 배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보통 이 마스터를 할 때까지 1년이 걸린대요. 1 year. It's gonna take 1 year. 1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한국인이 영어를 배운다면요. 그게 5년이 걸린대요. 5년. 좀 슬픈 얘기긴 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아까 지금 위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리나 아니면 쓰는 알파벳이나
아니면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요. 지금 밑에 있는 얘네들이 거의 똑같아요. 다 라틴어라 아니면 옛날 그 원어 그 어원에서 온 소리들이 다 비슷하고 오는 소리 그 단어들이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외우기가 뭐 단어 외우거나 아니면 표현을 외운다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덜 걸리는데 우리는 너무 다 다르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저기서 여기서 좀 일본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네들도 우리와 같은 심정이구나 그런 걸 좀 깨달았고 그래서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제 이 중국 애들은 어떠냐? 중국 애들은 얘네들은 우리의 지금 역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의 그 언어하고의 또 관계가 어떤 게 좀 공통점이죠? 이 한자도 약간 좀 비슷하게 쓰고 있고 소리도 가끔 또 똑같은 게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법이 거의 이 영어하고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문법이. 그래서 뭐 있잖아요. 워아이니, 그죠? 워아이니가 이제 워가 아이고, 예, 워아이니, 아이는 뭔지 모르겠네요. 아이가 러브라고 하더라고요. 니는 유고요. 그래서 문법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문법을 거의 할 일이 없다고 하는데 조금은 다르지만 부사 자리가 좀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또 이 영어를 배운 데까지는 이제 한국 사람 배운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게 비해서 좀 짧다고 좀 들었어요. 더군다나 또 이 성조라는 게 있잖아요. 성조. 성조가 뭐죠? 성조가 뭐, 뭐지? 뭐 이거 있잖아요. 그쵸? 그거 뭐 얼마나 있다? 4개 있다나? 그래서 그 성조가 있지만 영어는 이제 스트레스 아니면 인토네이션 이런 그 강세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노래 부르듯이 아니면 랩하듯이 이런 것들이 좀 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거가 약간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영어를 했었을 때 그 상대의 외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렇게 어색해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좀 이게 좀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오래 걸린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힘을 내셔서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영어답게 영어 순서대로 천천히 말하는 것을 느립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장방시 이 순서대로 한국말로 생각나서 그대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주어는 뭐고 동사는 뭐였지? 시제는 또 거기다가 또 더해서 그걸 순서대로 말씀을 해보시면서 특히 한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쓰고 보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말하지 않는 게 좀 미덕이고, 그죠? 시끄럽게 하는 게 이게 좀 약간 무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좀 많이 안 하시는데 진짜 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로 좀 표현을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쓰기보다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 실력에 맞는 영어 드라마나 영화를 골라 많이 들어보세요. 그쵸? 그래서 특히 좀 긴 거 말고 좀 짧게 되어 있는 그런 드라마 또는 또 말씀드렸던 내 수준에 맞는 거 특히 애니메이션 좀 추천해 드리는데 저는 그 중에 프로즌을 좀 추천합니다. 프로즌이 굉장히 쉽게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만 뚫으셔도 어느 정도 귀가 뚫리실 것 같은데 네, 프로즌을 좀 추천합니다. 요즘 영화 중에요.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아까 말씀은 드리진 않았지만 영어를 쓰는 유튜브의 크리에이터스를 만나셔서 직접 만나는 건 아니겠지만 특히 이제 미국에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많이 블로그나 뭐 유튜브 같은 영상들을 많이 올리시는데 특히 이제 미국 발음이 굉장히 빨라요. 특히 동부가 뉴욕이나 그죠? 동부 쪽이 굉장히 액센트가 좀 세기도 하고 그다음에 빠릅니다. 그래서 먼저 좀 빠른 거를 좀 들으셔야지 조금 천천히 되는 부분이 좀 잘 들리거든요. 특히 이제 시험 보시는 어떤 그 영어의 속도가 생각보다 좀 되게 느려요. 그러다 보니 시험을 보실 때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쓰는 그런 유튜브 크리에이터 좀 어느 정도 뭐 5분짜리 또 되게 많잖아요.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되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좀 찾으셔서 또 그 연관되어 있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계속 누르시면서 좀 귀를 좀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스피킹보다는 리스닝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리스닝을 절대적으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챙겨주시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은 아니죠. 설명을 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있으셨다면 또 구독 또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재밌고 또 유용하고 여러분한테 유용한 어떤 컨텐츠를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If you like it, please give it a thumbs up and subscribe to our channel. Thank you. Bye bye.